성인 ADHD 불안 우울증 진단 후 정신과 다니는 덕. 질문들 모아서 글 올려. 거의 물어보는 게 다 비슷할 테고 궁금한 게 비슷할 것 같아서 모아서 올린다. 1번 어쩌다가 ADHD라는 걸 알게 되었나. 우선 우리 집은 재혼 가정이고 내가 중1일 때 그때 내가 ADHD 증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 근데 그 당시에 아빠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걸 이해 못하는 생각이었고 그대로 자라서 19살이 됐어. 가족들이랑 살면서 계속 부딪히는 점이 많고 힘들었던 찰나 새엄마가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성인 ADHD 증상이 나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 후로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했었어. 두 번째, 무슨 검사를 받았나? 나는 풀배터리 종합심리검사라는 검사를 받았어. 50만 원이었어. 그래서 뭐라고 진단받은? 나는 성인 ADHD와 우울 불안 장애를 진단받았어. 특히 자기동기 부분이 정말 심하게 없는 편이었고 충동성 자제, 계획성 세우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섯 번째, 약값이나 병원비는 안 비싸? 진료비는 한 번 갈 때 3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매주 갔을 때는 약가는 만 원 미만. 현재는 한 달치라 3만 원 정도 나와. 안타까운 건 우리 보험이 안 되는 거. 7번, 약의 장점과 단점. 약의 장점, 일단 계획이나 시간에 개념이 잡힌다. 단계별 순차적 생각이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집중까지 가는 시간이 단축된다. 물론 내가 모든 걸 반영해주지는 않을 뿐더러 사람마다 다르지만 단순 집중력 저하로 약 먹기는 좀 리스크가 있을 거야. 나도 진단받고 병원 다니면서 확실히 내 삶에 좀 활기나 변화가 있긴 하고 전반적으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에 너무 많은 부딪힘이나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르지만 약을 먹었을 때 변화가 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안경에 비유하는데요. 안경을 안 썼을 땐 항상 세상이 뿌옇게 보이죠. 제대로 맞는 안경을 쓰거나 시력교정 수술을 하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마음에도 그런 시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세상이 선명해져요. 모든 게 좀 명확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머릿속에서 서랍이 있는 것 같다. 각각의 서랍이 있어서 들어가 있을 곳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냥 듣고 흘리던 게 잘 들리게 되고 생각이 뒤죽박죽이거나 엉켰던 것들이 착착착착 정리되는 느낌이 들고 뿌옇게 보이는 증상과 함께 항상 졸립다 나른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빼먹는 거 까먹는 게 굉장히 많이 줄었고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도 많이 줄었어요. 제가 청소년기, 성인기의 초반까지만 해도 내가 또 말 실수를 했구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말을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실수는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죠. 그래서 약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아주 흔한 거는 두통, 복통, 메스꺼움, 약간의 근육통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고 속쓰림, 내 위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속이 쓰리면. 그다음에 가슴 두근거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 1, 2주 정도 복용하면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감정 기복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조울증, 양극성 장애 이런 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감정 기복이 더 심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화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계속 될 가능성이 커서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 약물 치료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은 식욕 저하예요. 식욕 저하. 아이들이 좀 그래요. 성인은 ADHD 약을 먹으면 약간 목적지향적인 인간이 되거든요. 엄밀하게 말해선 식욕이 떨어져요가 아니라 그냥 먹을 생각이 잘 안 드는데 가까워요. 그래서 먹지 않고 막 뭔가를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먹어도 좀 금방 배가 차거나 청소년이나 소아에서는 성장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ADHD 약은 기본적으로는 각성제예요. 쉽게 말하면 깨운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걸 이제 늦게 먹게 되면 밤에 잠을 자는 걸 좀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약물 치료를 중단했을 때 큰일이 생기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ADHD 약물 자체가 의존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우울증 약물이나 수면제보다 약을 중단했을 때 중단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하시거나 이럴 건 없어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다가 안경을 벗으면 겁나 불편하겠죠? 그런 차이예요. 이거 안 먹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나? 이런 정신으로 살았단 말이야? 이런 거를 체감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주말에 이제 까먹고 안 먹게 되거나 이따가 이제 운전하면요 차가 그냥 제 앞에 그냥 나타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러니까 ADHD 약을 먹기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듣던 얘기였었거든요. 제발 브레이크 좀 미리미리 좀 밟아라. 그냥 그렇거니 하고 생활을 했던 걸 약 먹고 나서 그 차이를 좀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혹시 기존에 보험 가입해 둔 거 있어? 나 보험 들어놓은 거 없는데 정신과 진단 받고 나면 보험 가입 거절되는 경우 많다고 그래서 일단 취업부터 해서 어느 정도
돈 모은 다음 병원 가야 되나 고민된다. 정신과 오시기 전에 보험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없다 했는데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병력 있으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원래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거는 원칙상 그렇긴 한데 사람 사는 게 원칙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어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뇨나 고혈압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 심장병을 앓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이걸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정신질환 혹은 특히나 뭐 ADHD를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신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을 확률이 얼만큼 되느냐, 이런 위험률에 대한 연구가 잘 안 돼 있는데 그냥 막연히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병력이 있을 것 같아서 거절되는 거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인데 현실적으로는 병원에 오기 전에 실비보험을 미리 가입을 해두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혹시 일반 검사 비용은 얼마인지 물어봐도 될까? 이거는 병원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일반 의원이냐 대학병원이냐에 따라서도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풀배터리 검사 같은 것들도 정신과 의원에서 하는 검사, 대학병원에서 하는 검사, 가격이 다 다르고 어떤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검사를 해주는 사람이 임상심리사라고 합니다. 이런 임상심리사들의 경력이나 경험이 다 달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자기 사정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